광노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메모리의 고성능화와 생산 설비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가동률을 올리고 HBM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도 꾸렸습니다. AI 시대의 파도를 탈 서핑보드가 바로 HBM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올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물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썼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원까지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표를 제시합니다.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요즘 이것 가지고 있으면 만인의 부러움을 사죠.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부러움이 커집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주역이자 국내 대장주의 양대산맥 SK 하이닉스의 주식입니다. 100만 닉스라는 꿈의 숫자를 이미 터치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고 있죠. 지난 1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업종의 변화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지표였습니다. 주가는 340%나 급등했죠. 지금이라도 SK 하이닉스 사야 할까요? 그 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수장의 면면을 봐야겠죠.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주가 상승을 중심으로 그 뒤에 있는 광노정 대표의 시간과 SK 하이닉스의 선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AI의 파도가 칠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간 사람. 그가 SK 하이닉스와 만들어온 성과는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입니다. 눈에 띄는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칼럼니스트 야웬 첸의 리포트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붐이 반도체 기업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SK 하이닉스의 2027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아직도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2025년 2월 첫 거래일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9만 900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주가가 이미 100만 원을 터치했죠. SK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60만 원까지 올려뒀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140만 원 안팎의 목표 주가를 내걸었어요. 주가의 흐름은 야웬 첸이 말한 것처럼 메모리 시장이 전통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주가뿐 아니라 임직원의 급여로도 부러움을 샀습니다. 기업이 나서서 성과급의 상환을 폐지했는데요. 그러면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의 연봉에도 궁금증이 쏠렸습니다. 사실 2022년 선임될 때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와 달랐습니다. 메모리의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했던 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21년 1월 8일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청사진을 그렸는데 이듬해 반도체 빙하기 제품 가격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시가총액이 50조 원대로 줄었죠. 위기를 맞이한 때에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수장이 광노정 대표입니다. 광노정 대표는 연구원 출신의 엔지니어형 CEO입니다. 고려대학교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광전자 연구실 연구원을 거쳐서 1994년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 입사합니다. 이후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공정 3팀장, 또 미래기술연구원 상무, 제조와 기술부사장, 안전개발 제조 총괄사장 등 실무를 두루 거쳤죠. 회사는 곽 대표를 전사 개발과 제조 등 기술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또 공급망을 관리할 줄 아는 리더였죠. 이 엔지니어형 리더십은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에 잘 맞물렸습니다. HBM은 G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 대역 폭을 크게 늘려줍니다. AI 모델이 거대화될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와 병렬 연산 성능 요구를 충족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죠. 광노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메모리의 고성능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과거의 D램은 100나노미터가 한계라고도 했지만 이제 우리는 10나노대를 구현하고 있다. 또 우리 구성원들의 실력이라면 D램과 랜드 모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계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언제일까요? 2022년입니다. 이듬해에는 HBM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고 했어요. HBM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도 꾸렸죠. AI 시대의 파도를 탈 서핑보드가 바로 HBM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올해 엔비디아의 HBM4 물량 가운데 약 3분의 1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썼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광노정 대표는 AI 메모리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라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약 60%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HBM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제품이죠. 당연히 제조가 되어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AI의 파고가 다 높아지기도 전에 SK하이닉스가 제조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죠. 2024년 3월 5세대 HBM 양산, 또 9월 세계 최초의 12단 양산, 그리고 2025년 6세대 샘플 공급까지 SK하이닉스가 그려낸 촘촘한 타임라인입니다. 올해 1월에는 하이닉스가 무려 19조 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공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포장과 테스트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걸 간파한 거죠. 용인 팹 가동을 2027년 2월로 앞당기고 청주 M15X에 웨이퍼를 투입하는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올해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공장 착공도 앞뒀죠. SK하이닉스가 얻은 건 고객의 신뢰죠. 고객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의 약속을 잘 지켜줄 것으로 믿게 됐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이 몰리게 되겠죠. 공급의 병목을 먼저 정리해서 장기 계약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공급망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셈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곧 주가일까요? 좋은 재료가 되기는 하지만 꼭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과 함께 그들을 믿고 또 투자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총 배당금을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했고 그중에 추가 배당 1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사주 1,530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소각 발표는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9%나 상승했죠. 주가 상승의 마지막 단추가 실적과 HBM만이 아니라 자본시장과의 신뢰 재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참 잘 버는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도 넣어주고 또 내 주식의 가치도 높여주네 라는 확신이 든 거죠.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무려 증권가의 리포트에서인데요. SK증권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시장의 ADR, 미국 주식 예탁증서의 형태로 상장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나증권도 같은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전했죠. 앞서 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떠올려보면 SK하이닉스의 진짜 가치를 다시 묻게 되는 계기겠죠.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해소할 만한 선택지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지금도 너무 싸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 말을 한번 믿어볼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네요. 광노정 대표가 만든 것은 한 번의 히트 제품이 아니라 HBM 중심의 제품 로드맵과 공급 체계였습니다. 그 체계는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으로 숫자가 됐고 그 숫자는 다시 주주 환원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광노정 대표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2월 구성원들과의 소통 행사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라며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곽 대표는 신년 메시지에서 지금의 성공은 상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스스로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광노정 대표가 넘어야 할 허들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 상승이 구조적 재평가의 초입인지 경쟁이 격해지는 구간에서도 같은 숫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죠. 하지만 현장을 아는 이 리더가 보여줄 다음 서사는 분명히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을 겁니다. 95만 원을 넘어 100만 원 그 이상의 시대를 광노정 대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 더벨도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또 전망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